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친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합격자 발표 나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힘 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기 필기 합격자 배수 조정도 됐고, 그다음 문제 난이도 조금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커트라인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총평 있죠. 잠깐 살펴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순경 시험 중에 난이도 아마 최상급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최상급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이 난이도 최상급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준비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 출제가 되면 손대기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아예 보지도 못했던 문제,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 없던 문제들도 이렇게 지문들이 섞여버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시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기출 문제만 꼼꼼하게 정리가 돼 있다라면 전체 지문의 80%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조금 본 적 없는 지문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자 그다음 이제 이 80% 기출 지문이 완전히 정리가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실수가 없다라면 아마 70점 후반대 가능한데 이번 난이도로 봤을 때 70점 후반대면은 경찰학만 70점 후반대면은 아주 만족할 만한 점수인 것 같고, 그다음 이제 70점 초반대 정도 되는 학생들도 헌법이나 형사법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합격을 기대하셔도 가능한 점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별 문제들 살펴보면서 이제 이번 시험 얼마나 어려웠었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쭉 나와 있을 텐데 일단 1번 지문 처음 보시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 배타적이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이 상호 배타적이려면은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공부할 때, 자, 1번 영역, 그 다음 4번 영역, 그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중복되는 2번, 3번 영역도 이렇게 존재했었죠. 자, 그럼 이게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되려면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부분과 또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은 보완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다. 일단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국자법 규정에 따른 자치 경찰의 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지도 단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누가 한다라고 됐습니까? 자, 우리 국자법에 따른 경찰 조직에서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뭡니까?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2번 O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3번 보시면은 사법 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자, 일단 지문 전체가 틀렸습니다. 자, 사법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범죄의 진압, 수사, 범인의 체포가 목적입니까? 진압, 수사, 체포 목적이니까 목적도 틀렸고, 그 다음 사법경찰은 가장 대표적인 1번 영역이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요 정도 땡. 자, 그 다음 네 번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복리 증진과 같은 소극 목적을 위한 작용을 말한다. 자,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소극 목적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복리 증진. 이 복리 증진은 언제입니까? 17세기에서 18세기 법치국가로 넘어갈 때 경찰,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계속 범위가 축소가 되었죠. 활동 범위가 축소가 됐고, 이거 18세기 때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복리 증진입니까? 아니면 질서 유지입니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극 목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보시면은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는 지문들이 섞여 있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 자,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이건 설명 필요 없죠.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한다. 특별한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위생, 산림, 보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당연히 뭡니까? 저기 있는 협의 행정경찰. 자, 1번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은 국자법상 자치경찰 사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나와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있잖아요. 아무런 변수 없이 경찰학에서 40분이 온전히 주어져 있고 또는 35분 이상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걸 찬찬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면 감으로 정확하게 알고 푸는 건 아니지만 이거 여기가 틀렸겠구나라고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시간이 쫓겼다라면은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왜냐면은 1번 지문, 2번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은 자, 자치경찰 사무 중에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중폭력 해가지고, 자,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자, 자치사무 중에 수사에 관한 사무
쭉 나열이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사에 관한 사무고 구체적인 사항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겠다. 자,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면 그 기준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치경찰 사무 보시면은 자,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라목 이게 수사에 관한 사무죠.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생활안전, 교통 그다음 다중문제 행사 이런 것들 쭉 나올 텐데 자, 가목, 나목, 타목 요 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자 정하도록 돼 있고 라목 요거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뭡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거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대통령령, 행안부령 바꿔치기 했던 내용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여기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만들어주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 위에 있는 거 3개 그다음 여기 있는 수사는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자, 그다음 2번 지문 보시면은 자, 땡땡땡땡 나오고 자,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포함. 자, 그다음 이때 자,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하고 긴급하면은 우선 조치하고 그다음 지체 없이 의결을 거칩시다. 자, 그다음 3번 요거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많이 했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시고 청장은 반영해라. 그 다음 4번째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자, 그럼 3번 문제. 자, 1번 땡입니다. 땡인데 자, 이 부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었다라면 아, 이거 왠지 시도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이나 또는 행안부령 이런 거 아닐까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 쫓기면은 이런 것까지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아마 틀린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경찰에 관할 자, 이런 것들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국회법상 경위 경찰 공무원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라. 그 다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우리 이거 변형된 형태의 기출문제 그 다음 문제풀이에서 많이 했었죠. 자, 그 다음 2번째 법원조직법 나왔고요.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정 내외 질서 유지에 관해 재판장의 지휘를 받거라. 자, 그 다음 3번째 경찰의 사물 관할은 국자법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자, 국자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인데요. 자, 제2조 작용법이지만 이거 일반 수권 조항을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조직법적 임무 규정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죠. 자, 그래서 자, 그 견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4번째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습니까? 영미법계에 영향을 받아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사물관할로 규정이 돼 있죠. 자, 그럼 4번 문제는 4번 X요. 틀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5번 보시면은 민주적 경찰활동. 자, 1번 지문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 많으실 건데요. 자,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이란 게 뭐냐면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를 어떻게 엄격하게 준수하십시오라는 뜻이고 자, 그럼 법에 규정된 자,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를 하면서 경찰활동을 한다. 자, 그럼 시민의 신뢰 형성하겠죠. 그 다음 경찰의 민주성도 증진시킬 수 있겠죠. 근데 적법성과 충돌한다. 말이 안 되잖아.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니까 적법성과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법성과 충돌할 이유도 없고 정당성을 제할 이유도 없죠. 1번 일단 X. 자, 그다음 2번.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 문제 풀이 때 다 했습니다. 자, 사법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민주성입니까? 인권 존중입니까? 인권 존중. 2번도 땡. 자, 그다음 3번째 경찰의 이념 중에 민주성.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지문 그대로죠. 헌법에 규정이 있다. 경찰관 자, 국자법에도 당연히 규정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국자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헌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추된다? 안 된다 그랬죠. 헌법에도 규정이 있고 국자법에도 규정이 있다. 자, 그 다음 4번째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 이것도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 제도들은 이거 전부 다 어디서 가져온 거다? 영미법계 요소다 말씀드렸죠. 자, 영미법계가 자, 경찰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영미법계 경찰 개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외부 통제 장치다. 자, 옳은 내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 5번 문제 4번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번 지문을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시험이 처음 나온 거거든. 처음 나온 건데 그래도 2번, 3번, 4번 걸러내시면 소거법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 4번 찾아내시면 될 텐데 자,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거법을 써먹으려면은 나머지 지문 3개는 알아야 돼요. 3개는 알아야지 소거법을 쓸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 위원회 제도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5번 문제도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 인권보호규칙. 자, 그러면은 1번 자, 인권보호 담당관 연 1회
자, 진단하여야 한다. 자, 이건 점검하고 진단 키워드 잡아가지고 반기별 1회, 연 1회 그냥 구분하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번 지문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건데, 자, 요거 옳은 지문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의 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 땡땡땡땡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 요거 한 2년쯤 전에 만들어진 균형이죠. 자, 그다음 요거 보시면은 집회 시위 현장 점검단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3번 땡.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자, 소속위원회에 제출하거라. 자, 그럼 6번 문제 요 놈도 실수한 학생들 아마 많을 겁니다. 자, 왜냐면은 1번 지문을 제외한 2번, 3번, 4번. 자, 1번, 4번은 어차피 우리 머릿속에 다 점검이 이제 들어가 있죠. 진단하고 점검. 1번, 4번은 돼 있을 텐데 2번인지 3번인지 이것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자, 요런 것들은 실수하시면 안 되죠. 자, 경찰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시민을 강력하게 처벌한다. 경찰 부패의 원인이 뭡니까? 시민이죠, 시민. 자, 그러면 전체 사회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 윤리 의식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개선하자. 뭡니까? 자질이 없는 놈 처음부터 안 붙겠다. 뭡니까? 썩은 사과 가설이요. 자, 그럼 요거 디귿번 실제 시험장 현장이면 디귿번 모르더라도 어떻습니까? 전체 사회 가설, 그다음 썩은 사과 가설 해버리면 자, 답은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다른 경찰관의 비위 신고를 하는 내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 자, 여러분들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그럼 저놈 부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부 고발 할 건데 내부 고발 침묵의 규범 요렇게 쭉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내부 고발 관련해서 자, 기본적으로 내부 고발 뭡니까? 내가 우리 동료 부패한 거 신고를 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다 부패했으니까 내가 신고를 하겠다. 자, 구조원인 가설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는 4번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 부분은 기억번, 니은번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은 걸러줘야 하시겠죠.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도 어렵죠. 자, 1번 보시면 자,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았더라. 자, 그러면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자, 어디가 틀렸냐? 여러분들 보고 상담 관련 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또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행동강령 책임관, 소속기관의 장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1번 땡이고, 자, 그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자,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 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직위를 직접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자, 기관 명칭,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옳은 소리들, 바른 말들만 적혀 있긴 한데 1번 지문 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간부시험, 승진시험, 자, 우리 경위채용이나 승진시험에서도 나온 적 없고 순경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죠. 자, 그다음 어차피 이런 패턴 있죠. 소속기관의장, 행동강령 책임관. 저희가 수업할 때 구분해놓고 잘 봐. 여기로 가는지 구분 잘 해라 말씀드리긴 했지만 시험에 처음 나온 지문이다 보니까 아마 놓친 학생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 보시면은 적극행정 나왔습니다. 적극행정. 자, 그럼 1번 최근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죠. 서면 감사 원칙으로 한다.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전 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란 자, 땡땡땡땡 자, 감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 그다음 세 번째 감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요 지문이 자, 어떻게 틀렸냐? 자,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있잖아요. 자, 결과 요거 감사의 대상은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되는데 자,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자, 잘못이 있더라도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4번 지문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아니고 감사의 대상은 돼요. 감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자,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요.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손도 못 대요. 손도 못 대고 아마 틀린 학생들 많을 겁니다. 자, 9번은 4번 X. 자, 그다음 10번 문제. 제가 요번 26년 2차 시험 문제 중에 문제 해설하면서 있잖아요. 해설 달면서 아, 출제자들 이 양반들 완전 감이 없구나, 아니면 완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 10번 문제는 되게 출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출제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기 안에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관련 자 근거가 뭐냐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럼 A 경찰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절도 사건을 분석한다. 자 그다음 범인은 자전거 절도를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온 소년들임을 확인했다. 그다음 비아파트 자전거 거치된 건을 배회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자전거를 훔치고 이러한 기술을 또래들과 공유합니다. 자 그다음 이에 A 경찰서는 인적 드문 장소에 설치되었던 자전거를 거치되 자 주민들의 여가 활동 거점인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 이동,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겠다. 와, 씨발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죠. 근데 요거 자 찬찬히 보시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활동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좀 수능식으로 사고를 한 번, 두 번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상활동 이론 자 보시면은 범죄 유발 3대 요소가 있죠. 자 잠재적인 범죄자. 자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범행 대상.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호자 또는 감시자의 부재.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여기 자전거 절도를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온 소년 얘들 뭡니까? 잠재적 범죄자 지금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자전거 범행 대상 나왔죠. 자 그럼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놔두면 보호자 감시자가 없으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 센터 앞으로 이동. 커뮤니티 센터가 뭐가 됩니까?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상활동 이론이다. 요렇게 찾아내는 건데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현장에서 이걸 눈으로 봤을 때 이걸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찾아낼 수 있냐? 아, 제가 봤을 때 그런 능력 있는 수험생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맞춘 학생들은 아마 찍어서 맞춘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요런 식으로 사고 전개 3대 요소를 찾아내 가지고 논리적으로 매칭해서 풀어낸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거기 범죄 패턴 이론, 집합 효율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차별적 접촉 이론, 또래들과 공유했다. 그럼 그 또래들이 주인공이 됐으면은 아마 차별적 접촉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다른 지역에서 온 소년들이 다 또래들과 접촉하고 가르쳤다. 그럼 배운 또래들은 차별적 접촉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만 요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일상활동 이론인데 출제자분들이 이건 정말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인정. 무릎 꿇을게요. 제가 인정합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10번은. 자, 그래서 10번은 1번. 자, 근데 우리는 맞추냐 틀렸냐 이게 중요한데 맞춘 학생들 아마 찍어서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나옵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경찰활동 보시면은 범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무질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역 주민을 활용한 협력 치안을 통해 무질서 문제에 개입하자. 자, 그럼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자, 여러분들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무질서 문제에 개입을 하니까 경찰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냐의 문제인데, 봐봐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우리 경찰이 범죄만 해결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 요렇게 오게 되면은, 자,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오게 되면은 범죄만 해결합니까? 다양한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까? 범죄뿐만 아니라 문제까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또 교재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경찰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경찰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되냐? 옛날에는 범죄만 책임지면 됐죠. 이제는 범죄에다가 어떻게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자, 그럼 경찰관의 책임이 강화되어 책임이 커지죠. 업무 부담이 경감됩니까? 업무 부담이 증가합니까? 옛날엔 이것만 해결하면 돼. 근데 이제는 이것까지 해야 되거든. 자,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게 아니고 증가되겠죠. 증가. 자, 그래서 2번 땡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찰 국가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이웃 감시, 그다음 자율방범대 등 협력 치안 활동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자, 11번은 2번. 자, 그다음 12번 문제 보시면은 경찰 활동의 전략이죠. 자, 12번 문제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1번 보시면은 시험원은 사법경찰 기능 강화를 위해 범죄 수사상 과학적 증거 수집을 강조하는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을 제안했다. 자, 여러분들 시험원 증거 기반 경찰 활동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주장하는데 거기 가운데 보시면 사법경찰 기능 강화를 위해 범죄 수사상 과학적 증거 수집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들
사법경찰, 그다음 범죄수사 관련 증거 수집을 강조한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정보 기반 경찰 활동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명이고요. 이 셔먼, 로렌스 셔먼의 증거 기반 경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토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찰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토대로 하겠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의사 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지문 가운데 사법경찰의 기능 강화를 위해 범죄수사상 과학적 증거 수집을 강조한다. 자, 이 부분은 셔먼의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 기반 경찰 활동에 더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을 범죄 해결사로 간주, 사후 진압을 강조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지향 경찰 활동에 따르면 우리 이거 마무리 특강 때 했었죠. 형법은 유일한 수단입니까? 여러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까? 하나에 불과하다. 그다음 무관용 경찰 활동은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1번 지문이 확신이 없더라도 너네 2번 알아요? 몰라요? 2번 우리 지긋지긋하게 해줘. 3번 이거 시험 치기 직전에 마무리 특강 때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4번 이것도 문제 풀이 때 많이 했었거든. 자, 그럼 2번, 3번, 4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1번 어딘지 모르겠지만 1번이 틀렸겠구나.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찍는 건 최우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2번 문제 1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미군전기요. 미군전기. 자, 1번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 활동 영역 축소되죠. 자, 그다음 2번 경찰서를 1급, 2급으로 분류 운영하던 등급제를 폐지했다. 나올 텐데 경유공채, 승진, 순경시험 나온 적 없어요. 처음 나온 거거든. 처음 나온 건데 자, 미군전기 때 1급, 2급지 경찰서로 구분해서 시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48년 5월 달에 요렇게 시행을 해요. 미군전기 때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하고 이게 아마 75년인가 폐지가 됐다가 72년인가 폐지가 됐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 자, 그럼 미군전기 때 2번 내용 폐지합니까? 아니면 2번 내용이 새롭게 시행됩니까? 새롭게 시행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경찰 검의 봉으로 대체가 됐고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소법 전부 다 45년 마지막 48년에 폐지된 거 보안법. 자, 그럼 봅시다. 우리 1번, 3번, 4번 지긋지긋하게 해줘. 다 알아. 아니까 2번 마찬가지 소구법으로 가는 형태. 자, 모르는 지문 하나가 섞여 있지만 나머지 세 개를 내가 알아. 그럼 문제 풀 수 있다 그랬죠. 두 개는 모르면 찍어야 되지만 세 개를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번은 2번. 자, 미군전기 때 시행됐던 내용이고.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미군전기, 그다음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시대를 세분할 때 치안국 시대에 나왔습니다. 치안국. 자, 치안국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내무부 치안국은 48년 정부 수립 치안국부터 자, 74년까지죠. 자, 그럼 치안국 시대 1948년부터 자, 72년까지 이렇게 쭉 갈 텐데 참 72년 아니고 74년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74년까지 내무부 치안국 시절인데 자, 기획본 최초의 여성 경찰관 채용 언제입니까? 미군전기 연도 46년이죠. 자, 이거 46년이요. 자, 그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53년. 자, 그다음 해외 주재관. 여러분들 해외 주재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인터폴 가입이 64년이니까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해외 주재관은 그 뒤에 66년에 생겼다. 64년 인터폴 가입. 그래서 66년 해외 주재관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해외 주재관 66년. 그다음 경찰 윤리 현장 나왔습니다. 66년. 자, 그다음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되오.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됐다. 요거 75년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됐다. 이거 제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두 개만 기억하라 그랬죠. 치안본부. 언제입니까? 74년부터 91년까지인데 자, 소방 업무가 민방위 본부로 이관되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경찰대학.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다음 청원경찰법. 그다음 전투경찰대 설치법. 저 미쳐버리겠네. 자, 근데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내무부 치안국 시절이죠. 대한민국이 새롭게 정부가 수립이 돼버렸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제도들이 신설이 된다 말씀드렸고 미군전기 때 신설된 제도들 정리해 두시면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내무부 치안국으로 다 빼버려라 그랬거든. 그 다음 치안부부는 두 개만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청원경찰법이 62년, 전투경찰대가 70년 요렇게인데 비읍번, 시읍번 두 개 다 내무부 치안국 시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내무부 치안국 시대가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비읍번, 시읍번 요렇게 5개 나오게 돼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 법원 가봅시다.
자, 15번 보시면은 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 규정했다. 자, 그럼 일단 앞에 핵심 나와 있죠. 법령의 위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임이 없어. 자, 그런데 지들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규정을 해버렸거든. 자, 그럼 이거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법적 근거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법규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런 것 좀 짜증 나긴 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 요놈에다가 자, 그다음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자, 여러분들 위임 사무가 기관 위임 사무도 있고 단체 위임 사무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판례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어디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 요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게 이런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은 1번은 당연히 압니다. 4번도 당연히 알아요. 자, 근데 2번은 감이죠. 법령의 위임이 없다. 이것도 처음 나온 판례거든. 위임이 없으니까 자, 내 대외적 구속력은 없을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요 지문인데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고유사무, 자치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 위임사무는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 위임사무가 아니고 단체 위임사무에 한한다. 자, 요렇게 판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5번은 3번.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갑시다. 경찰 책임의 원칙. 자, 그럼 경찰 책임은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요렇게 구분할 텐데 자, 우리 경찰 책임의 원칙 공부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뭐죠? 4살짜리 미국 꼬마 스미스가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양손에 칼을 들고 입에 칼을 물고 강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빡빡 하면서 욕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 칼은 돈 주고 산 건지 엄마한테 빌려온 건지 훔친 건지 모르겠다 했었죠. 국적, 행위능력, 불법 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인식 이딴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자, 경찰 책임자냐 아니냐 구분할 때는 객관적인 위험의 존재 유무로만 판단하죠. 자, 그럼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 책임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자, 그다음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 의무자가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 미성년자도 어떻습니까? 행위 책임자가 됩니다. 나이 4살짜리 미국 꼬마 스미스라고 이야기했잖아.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형사 책임 능력 다 필요 없다 그랬고요. 자, 요거 형사 미성년자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자, 그다음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한다. 자, 정당한 권리자 이거 학원 거예요. 학원 건데 학원이 저한테 사용을 허락한 적 없거든. 근데 제가 임의로 가져와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럼 이때 저는 정당한 권한이 없죠. 자,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제가 임의로 가져와 버린 거거든. 그래도 저는 뭐가 됩니까? 행위 책임 또는 상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3번 5. 자, 그다음 경찰 긴급권 이거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예외적으로 너무너무 긴급한 경우에 너네 꽃이나 그랬잖아. 너무너무 예외적이고 너무너무 긴급하니까 뭐 없이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나올 텐데 그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6번은 자, 3번 골라내시고 자, 그다음 17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제 조금 수월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 그다음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자, 1번 행안부 장관은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제의 요구권은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제의 요구 사유는 거기 보신 것처럼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발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위원 청장 제청입니까? 장관 제청입니까? 장관 제청,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거 생각하고 푸는 거 아니라 그러죠.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자, 4번 X. 자, 그다음 18번 문제 보시면은 왔다. 대단하죠. 자,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 뭡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찾아봐라 라는 뜻인데 자, 1번 맞습니다. 2번 자치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나올 텐데 요거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요. 자, 2번 땡. 자, 그다음 세 번째 국가사무 자치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 청장과의 협의 그다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이렇게 나올 텐데 자, 2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요. 자, 이 부분은
통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자치경찰위원회 심의결사항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제가 뭐 하라 그랬더라. 최소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결사항을 암기를 해라.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 18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9번 문제 1번. 경찰 공무원은 직위 직권을 이용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 개입하지 마라.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무 시간 중 음주 당연히 안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 수행하지 마라. 이것도 복무 규정 안에 있죠. 그다음 세 번째, 2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신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허가를 받아라. 이것도 복무 규정 안에 들어가 있고. 자, 네 번째, 요거 경찰 공무원법이 있죠. 경찰 공무원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처벌 규정 저희가 암기하자 그랬거든. 자, 그래서 5년 공소시효 몇 년? 10년 하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5년 그다음 공소시효가 여기 보신 것처럼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으로 갑니다. 10년. 그래서 우리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3년 10년. 그다음 경찰공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는 5년 10년. 다 했어요. 다 했어. 틀리면 안 돼. 자, 그럼 19번은 4번. 자, 그다음 20번 봅시다. 자, 1번. 집회 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 요청에 따라 기출 판례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거 사전 제지 조치로 볼 수 있다. 자, 1번 X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찰관의 경고 제지 실행에 착수 전에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진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이고. 자, 세 번째. 적법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시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것도 기출. 그다음 네 번째. 제지는 즉시 강제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자, 1번, 2번, 3번, 4번 완벽하게 전체 지문이 기출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문제 풀이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20번은 1번. 자, 그다음 21번 문제. 이것도 틀린 놈 말이 막 나오네요. 나온 대로 좀 찌끄려 봅시다. 이거 틀린 새끼들 다 혀 깨물고 뒤져야죠. 응?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보상급 지급 청구서를 받았다. 60일 이내 자 심의결 보상 여부 금액을 결정해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원인으로 보상 신청을 했고, 자,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았다라면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해라.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결정권자 보상 여부, 보상 금액 결정,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라. 자, 여러분들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되는 경우 두 개 구분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은 보상 여부, 금액 결정, 보상해주겠다, 못해주겠다, 또 보상해주면 얼마를 해주겠다. 요 놈은 언제까지입니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다음 지체 없이 통지하는 건 뭡니까? 연기할 수 있잖아요. 연장 결정이 되면은 이때는 지체 없이 통지하라 그랬거든. 이거 저희가 손실보상 관련 키워드 문제 풀 때, 야, 통지해야 되는 경우 하나는 지체 없이, 또 하나는 10일 이내에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라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 각하 결정은 지체 없이 통지합니까? 10일 이내 통지합니까? 10일 이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는 건 연장했을 때죠. 자,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의결로 결정을 하겠다. 자, 그럼 21번은 3번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2번 문제 보시면은 행정기본법상 처분. 자, 1번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있는 등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에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얘들아. 자, 우리 철회, 취소 구분했었죠. 자, 취소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철회는 뭡니까? 적법하지만 철회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장래에 향한 철회 대상입니까? 아니면 과거로 소급해서 취소의 대상입니까? 자, 어떻게요? 취소의 대상이고, 그다음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장래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 철회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취소가 들어가야지 옳은 지문입니다. 가장 기본이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구분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철회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자, 이게 뭐라 그랬더라? 공정력의 근거 규정이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자,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한다. 자,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22번 1번. 자, 이거 취소 철회 차이점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23번. 자, 이제 행정지도 나왔습니다. 행정지도. 자, 그럼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나올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거, 자, 우리가 행정행위 처분해가지고, 자, 일단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구분할 때 행정행위의 구성요소 해가지고 행정청이 공법의 근거 상대방에게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땡땡땡땡 요런 요소들을 갖춰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강학상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고, 그 다음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행정지도는 뭡니까? 비권력적 사실행위요. 비권력적. 뭔 소리? 명령강제 요소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자유권리 제한 의무부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행위요. 지도, 공고, 조언만 하는 거거든. 자, 그럼 행정지도 이거 강학상 행정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행정행위에 안 들어갑니다. 자, 2번 X.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 공통적인 내용은 공표를 합시다. 자, 23번 2번. 자, 그러면은 여기 2번 지문, 자, 행정행위에 대한 개념 요소만 정확하게, 구성 요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봅시다. 정보공개법 불복구제 절차. 자, 그럼 1번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7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 관계 있다고 그랬더라? 관계 없다 그랬더라? 관계 없다 그랬죠? 시간적 여유가 많아. 나 돈도 많아. 그럼 이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근차근 가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냥 성격 급해서 안 되겠네. 어떻게 한다? 이 신청, 행정심판 없이 다이렉트로 행정소송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제3자와 관계 있으면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그다음 제3자는 3일 이내 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죠. 자, 정보공개법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만 너무너무 쉽게 나왔네요. 자, 그다음 25번 문제 보시면은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자,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하겠다. 자, 기억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헌 발생의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행 방지 내지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기출입니다. 기출 우리 문제풀이 때도 했고 자, 그다음 니은. 자, 행정기본법상 직접 강제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합니다. 자, 맞죠? 자, 그다음 디귿번. 즉시 강제는 최후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보신 것처럼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최소한으로 실시하십시오. 자, 그다음 네 번째 리을번 보시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경찰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 자, 그럼 우리 조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여기 경찰관 자신 붙어 있으니까 이거 뭐야 깜짝 놀라잖아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자신 나오는 건 당연히 누구 자신입니까? 경찰관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럼 가로 안에 보시면은 분사기, 체류 등의 작용제 포함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최선의 범위 현장 책임자. 좋습니다. 자, 1번 5. 그다음 민번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징수, 즉시 강제 나눠가지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대집행, 직접 강제, 강제징수 여기다가 이행강제금 붙을 수도 있죠. 집행벌. 근데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 강제는 다르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박스 형태이긴 합니다만 박스 형태입니다만 쉬워요. 쉽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반 하나, 옳은 것은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6번 행정조사 기본법. 자, 1번 행정조사는 처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까?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사 대상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어데? 당연히 구두 안 돼요. 이거 서면으로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야, 우리 행정법 영역, 경찰학 영역에서 말로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다 말씀드렸고,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추려가지고 쭉 했었죠. 자, 저거 서면으로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안 돼. 자, 그 다음 27번 국가배상법 갑시다. 자, 그럼 국가배상법 보시면은, 자, 1번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근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나오고요. 자, 그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 없잖아. 근데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먼저 해준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국가에 대해 자,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했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측되는 피해 발생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 비추어 시위 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의 현재 함성을 결했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요. 세 번째 이거. 와, 씨발 이거 뭐지? 내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뒤에 사실관계가 우리 서울에 신호기 있잖아요. 교통 신호기. 전국 몇 개? 13만 개. 근데 하루에 몇 개씩 작살? 300개씩 작살. 근데 이게 순서가 있더라 아니면 랜덤이더라? 랜덤. 무작위로 박살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고장 났다라고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방치를 했다라면 어떻게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300개가 무작위로 박살이 나죠. 이거 우리가 예측을 못해. 불가능이거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이게 나왔으면 우리가 아우 이거 쉽지 될 건데 이게 안 나오고 앞에 있는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냐 조금 어벙벙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교차로 진행 방향 신호기의 정지 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다. 그대로 신호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다. 신호기의 적색 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냐? 판례는 인정할 수 없다. 왜? 서울에는 13만 개가 있고 하루에 300개씩 작살이 나는데 랜덤으로 박살이 나버리거든. 자, 그래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3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 행정심판법. 자, 1번 의무이행심판은 저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고 전범위 모의고사인지 키워드 문제인지 그거 모르겠는데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구분해가지고 다 정리했고 이거 기출에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행정심판 나올 텐데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합시다. 이거 뭐예요? 당연히 취소 심판이죠. 자, 그럼 의무이행심판은 뭡니까? 행정처의 위법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X. 자, 2번 기출이죠. 청장이 행한 처분 중앙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집행정지가 원칙입니까? 부정지가 원칙입니까? 부정지가 원칙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됩니까? 정지되지 아니한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법 제39조가 그대로 규정하고 있죠. 자, 28번은 2번 찾아내시고, 자, 그다음 29번 자, 1번 메슬로우 욕구 계층이론, 요구 단계 이론. 자, 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 욕구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엘드퍼의 EGR 나올 텐데, 자, EGR이라 ERG. 자, ERG 이거 뭐냐면은 존재, 그다음 관계, 성장, 존재, 관계, 성장. 영어 알파벳 두 문자 따가지고 ERG. 라고 불러요. 자, 그럼 거기 지문에 보시는 것처럼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욕구 나올 텐데 이거 누굽니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번 엘더퍼의 ERG 이론이 아니고, 자, 내용 자체가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자, 그다음 세 번째 허즈버그 보시면은 동기 요인, 위생 요인으로 구분했다. 그다음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이론 나왔고, 자, 개인의 성격에 7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2번 놓치면은 아마 4번이 조금 찝찝한데 해가지고 4번 찍은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2번이 땡입니다. 29번은 2번 X. 자, 그 다음 30번 임용령이죠. 자, 1번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 그 다음 두 번째, 종전 재직기관에서 경징계 이상이 아니고 뭘로 돼 있습니까? 규정은 자 감봉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감봉 이상. 경징계가 아니고 감봉.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사, 안보수사, 경정 이하. 그 다음 네 번째, 경위 이상 신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은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 전공, 적성 고려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자, 4번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용령에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자, 4번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대신 1번, 2번, 3번 우리가 다 준비했던 거죠. 자, 그래서 30번은 2번 경징계 이상이 아니고 감봉이요. 감봉. 자, 그 다음 31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나온 겁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나온 건데 자, 우리 징계 보시면은 여기 중징계이면서 동시에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거 찾아봐. 자, 그럼 중징계는 뭡니까? 파면해임, 강경정지까지 중징계. 그 다음 경징계 규정 요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징계 파트 공부할 때 징계의 종류는 법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배제징계하고 교정징계로 구분한다 말씀드렸고 자, 일단 배제징계라는 건 뭐냐면은 잘라버리는 게 배제징계예요. 자, 그 다음 교정징계는 뭐냐면은 자르는 건 아니고 잘못을 바로 잡아서 다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중징계, 경징계 4개, 2개 나왔고요. 배제징계 뭐 있습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배제징계거든. 파면, 해임. 그 다음 교정징계는 자르진 않고요. 잘못을 잘못된 점 바로 잡아가지고 교정해가지고 신분은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징계인 동시에 교정징계에 해당하는 거 강등, 정직 요렇게 2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근무 성적 평정 나왔고 자, 요 놈은 기출 지문이 섞여 있어요. 많이 섞여 있고 자, 1번, 2번, 3번, 4번 그냥 전부 다 기출이거든. 근데 승진 기출 1, 2, 3번은 승진 기출이고 승진 기출 제대로 정리가 돼 있으면 요 놈도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총경 근무 성적은 자 제1평정 요소, 제2평정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제1평정 요소가 아니고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무관 이하입니까? 총경 이하입니까? 총경 이하.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3번 요거 승진 기출이거든. 자, 제2평정 요소에 뭐가 있냐? 기여도 제 앞에 나오죠. 기여도 이게 제1평정 요소예요. 제1평정 요소고 자, 기여도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근무 실적 들어갑니다. 실적. 그 다음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자, 그 다음 네 번째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은 평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6개월, 2개월 했었죠.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평정하시고 6개월 근무 안 했으면 평정하지 마라. 자, 그럼 32번 적절한 것은 4번 골라내시면 되겠고 자, 1번, 2번, 3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순경 시험 출제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최소 승진 또는 경영공채 급은 돼야 이런 지문들이 어울리는 거거든. 자, 32번은 4번. 자, 그 다음 33번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 자, 1번 각급 기관장 소속하에 두겠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명 이상의 민간위원 참여하시고 세 번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냐 아니요 기관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땡이고 그 다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자, 이 부분은 간단하죠. 33번은 3번. 자, 그 다음 34번 문제. 자, 우리 이제 보안관리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보안관리 보시면은 기억번 자, 우리 이거 틀린 학생들 없죠? 1차 때 나왔던 지문 또 그대로 나온 거잖아. 자, 보안 업무의 3대 원칙이 뭐 있습니까? 알, 부, 보 있고 비밀 분류의 3대 원칙에 과도, 과소 분류 금지, 독립 분류, 외국 비밀 존중. 자, 그럼 알, 부, 보 들어가셔야 되는데 독립 분류 이거 섞여 있으면 안 돼. 기억번 땡. 자, 그 다음 님번 각급 기관장은 땡땡땡땡 하시고 세부 분류 지침. 자, 보안 업무입니다. 세부 분류 지침 당연히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요거 개정된 거 다 준비해 두셨죠? 중대한 해 2급. 자, 그 다음 리얼번 자, 작성 생산하는 사람은 분류 재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예전 기출에서 보안과에서 일괄 분류한다 아니라 그랬죠. 작성 생산하는 놈이 자 등급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미음번 비인가제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 비읍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틀림없이 체크해 드렸어요. 자,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시고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 다음 2급 3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 등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라. 요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 안 됩니다.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더라. 제가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요렇게 한번 지문 만들어서 하긴 했습니다만 에이, 설마 문제 이렇게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자, 1급 비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럼 적절한 것
디귿, 리을, 미음 3개. 자, 그다음 35번 보시면은 자, 35번 문제. 자, 이제 112 치안 종합 상황실 났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보시면은 자, 1번 출동 경찰관이 관계 기관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다음 두 번째 출동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최초 보고하시고 수시 보고하시고 종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급박하면은 보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급박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 조치 후, 조치부터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보고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최초 보고는 그거 안 된다. 최초 보고는 아무리 긴박해도 무조건 보고 먼저 해라. 말도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신고받고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사람 배에 칼 꽂혀가지고 피가 칼칼칼 나오고 있거든. 자, 최초 보고가 뭐냐면은 상황실에다가 저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 상황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보고하는 건데, 자, 최초 신고 이제 최초 보고 할 겁니다. 저희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 사람 배에 칼 꽂혀 있고 피가 막 칼칼 나오고 있네요. 하고 보고하고 조치를 한다. 사람 죽어요. 자, 그래서 최초 보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고 최초 보고든 수시 보고든 종결 보고든 어떻게요? 원칙은 보고를 먼저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만 급박하면은 먼저 조치부터 하시고 보고하셔도 됩니다. 최초 보고는 그런 거 안 돼.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2번 X.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종결 보고란 땡땡땡땡.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36번 아청법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골라봐. 얘들아,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했냐 안 했냐?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자, 아청법 공부할 때 자, 기본적으로 기수는 다 처벌한다. 기수는 당연히 처벌해요. 자, 그런데 미수인데 미수를 처벌하는 범죄, 처벌하지 않는 범죄 이렇게 구분한 다음 자, 처벌하는 범죄 암기하라 한 적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미수를 처벌해. 근데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 몇 개 안 된다. 6개 카테고리 나누면 되거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이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추행. 세 번째 성착취물 있죠. 자, 성착취물 관련해서 제작, 수출, 수입 이거 너무 죄질이 나빠. 요건 미수처벌할 거고 요걸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은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 말씀드렸고 네 번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지문 안에 일선, 권유, 유인, 강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 행위론 특징상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이런 것들은 기수만 존재할 수 있지 미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야, 너 오늘 약속 있냐 없냐? 없다. 그럼 오늘 수업 끝나고 형이랑 저기 가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 끝냈을 때 뭐 어쩌자고 하러 가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예를 들어드렸죠. 알선, 권유, 유인, 강요는 기본적으로 미수 개념 구성이 안 돼. 근데 예외한 놈이 있더라. 뭐 있어요? 그림으로 해줘.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는 어른들이 할 거니까 그 성을 사는 행위에 뭐가 되라? 상대방이 되라. 유인과 아닌건 호주 새끼가 애들한테 말 거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처벌한다 했었죠. 예외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뭐 있습니까?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 찾아가가지고 합의해줘라고 강요하는 건데 강요 미수 개념 구성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 위계, 위력, 간음, 추행. 위계, 위력 여기 보시면 장애인 아동 청소년 13세 16세 그냥 간음, 추행이지 위계, 위력 붙으면 게임 끝나요. 미수 처벌합니다. 제작, 수입, 수출 했죠. 그다음 알선 나왔네요. 알선 이거 미수 처벌 규정 없습니다. 자, 그다음 협박 당연히 미수 처벌할 거고 그다음 이거 있잖아. 알선, 권유, 유인, 강요 붙어있지만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의 노력, 유인, 권유한다. 이것도 미수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럼 미수 처벌하는 것 별로 보면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띵띵 찾아낼 수 있죠. 자, 이 부분 저희가 수업 진행할 때 미수 처벌하는 범죄, 처벌하지 않는 범죄 걸러내려면은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3번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7번 테러 취약시설 그 다음 테러 방지법. 출제자들이 이상해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내나 모르겠네. 그
규정이 있긴 한데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 없는 것들 자꾸 내니까 우리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상황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하고 나 출제자들 앉혀놓고 한번 풀어보라고 시키고 싶네. 그래 틀리면 주방 날리고 말이에요. 자 1번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A급 나왔고 자 광범위한 지역 결정적인 영향 O. 자 2번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 실시해라.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나올 텐데 자 여러분들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 실시하는 건 주체가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반기별 1회 권역별로 자 거기 보신 것처럼 자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그냥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테러 취약 시설 선정해 가지고 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자 그래서 그 권역별로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2번 X. 자 그다음 세 번째 관계기관의 장은 일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대테러 활동에 해당한다. 자 37번은 2번. 자, 이것도 저기 틀린 학생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8번 이거 자율주행 또 나왔네요. 자, 그럼 1번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에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나올 텐데 자 도로교통법 그다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가 직접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거든. 자 그럼 이때 요구가 있으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 판단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나올 텐데 자 그럼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 제가 운전자예요. 운전자고 자율주행 시스템인데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전하는 중이거든. 근데 자동차가 운전자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변 상황 살펴보고요. 그 다음 도로 정보 이렇게 확인한 다음 개입 여부 결정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체 없이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없이 그냥 지체 없이 장치를 직접 조작 운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 자 3번 땡. 자 그다음 네 번째 교육을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38번은 3번 일단 조문 자체도 없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자, 3번 땡. 자, 그 다음 이제 39번. 집시법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문제가 또 왜 딴식이냐 입니다. 물론 다른 거 정확하게 알면 문제는 풀어요. 푸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어디가 틀렸다 확실히 알면은 괜찮은데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어. 다른 게 틀렸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맞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이게 되는 건데 찝찝하잖아요. 자, 1번 보시면 질서유지선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청장이 설정을 한다. 자, 그 다음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질서유지선의 설정 목적 있잖아요. 보시면 집회 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 조정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냐 그거 아니고 적법한 집회 시위를 보호하고 그 다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설정하고요.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지. 우리 경찰이 집회 시위를 지휘 조정 통제 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럼 용어 정의 부분이 출제가 됐지만은 보통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청장 띠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 가운데 여기를 손댄 적이 없었거든. 이제 집시법 옛날부터 시험에 잘 나오던 거고 내일만큼 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거의 모든 지문이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손대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왜 천장하고 지붕 막 바꿔가지고 내고 막 그러잖아.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땡. 자 그다음 두 번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유지선 설정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장소 한정 참가자 일반인 구분 질서유지선 설정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새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 자 경찰관이 구두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놈도 마찬가지요. 2번 3번 4번 정확하게 알면 1번 이거 틀렸다 대충 여기가 틀렸겠구나 감은 오실 텐데 확신이죠. 확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갑시다. 자 40번 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자 그러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시면 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손실복구 띵띵띵띵 나오고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것도 우리 문제 풀이 때 다 했었죠.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으로 구분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은 해당 구조 피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만 장애 구조금 또는 중상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 피해자가 자, 지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좋은데 여기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 잘 보시면은 지급을 신청했죠. 신청을 하고 그다음 지급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망하면은 유족에게 지급을 하겠다는데 자, 이게 구조 대상 범죄 피해 범죄 피해 원인이 된 범죄 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요 경우 있잖아요. 자, 일단 봐봐요.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은 구조 피해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 요거 지급을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되기 전에 사망해버리면 유족한테 지급을 할 건데 근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구조 대상 범죄 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3번 땡이고. 자, 그다음 네 번째, 유족이 구조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 구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으로서 이제 고의로 사망하게 했다. 이때는 유족으로 보지 않겠다. 자, 그러면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2번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자, 문제 풀이 때 다 한 번씩 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번 이것도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40번 문제 3번 요렇게 땡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26년 2차 문제 이제 요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문제 쉽다 어렵다?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어렵다라는 게 기출에서 못 봤던 형태의 지문들이 너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만 어렵습니까? 전체 모든 수험생들이 다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 다 어려워가지고 지금 아마 공부 수험 기간이 짧은 학생들은 판타작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판타작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했다. 그다음 시험장에서 시간 충분했고 그다음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한 60점 초반대 정도인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이제 제대로 공부를 좀 했고요. 그다음 시험장에서 실수가 없었다. 제대로 공부했고 시험장에서 이제 실수도 없었다. 그다음 찍은 문제들이 좀 맞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은 70점 후반대까지 가능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외생 변수 있지? 헌법, 형사법이 얼마나 쉬웠냐, 어려웠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 일단 다 평타 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평타를 쳤고요. 그다음 경찰학 이제 다른 과목을 평타를 쳤을 때 경찰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 70점 초반이면 초반대면은 합격 충분해요. 충분할 것 같고 만약에 70점 중후반대에다 고득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고득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니까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알고 그다음 필기 합격자 이제 2배수 뽑도록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커트라인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난이도면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 필기 합격자를 2배수를 뽑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커트라인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어느 점수대 학생들이 몰려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런 변수들까지 우리 알파고 아니고 전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예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상은 그런 거고 자,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보고 그다음 이제 오늘 시험 친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내일은 까지는 쉬셔도 돼요. 쉬셔도 되고 그다음 이번 시험 스스로 느낌 올게요. 이거 택도 없다. 그럼 월요일부터 바로 또 달려 드십시오. 달려 들어가지고 바로 준비를 해야지. 또 어영부영하고 나 왜 이러지?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병신짓 하고 있으면 너네만 손해야.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있었던 시험 해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